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월 1000만원 버는 남편 가사육아 다 떠넘겨 아내 제 삶은요? 외벌이 부부의 가사육아 분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화제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벌이여도 육아랑 가사일을 같이 하는 게 맞죠? 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남편이 외벌이라 육아는 당신이 하는 게 맞다며 모든 육아와 가사일을 나에게 맡긴다며 남편 월급이 세후 1000만원이지만 내 삶은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저한테 육아랑 가사일을 다 떠넘기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제 삶은요? 이라고 덧붙였다.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외벌이하고 월급 저만큼 벌어오면 사실 안 벌어도 전업주부면 해야 되죠. 좀 하면 안 됩니까? 육아 사실 생후 1년에 애 보는 거 힘든 거 맞아요.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 시간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 설사 그 기간이 좀 길다 하더라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없어지는 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 누구랑 같이 씁니까? 언니 아들이랑 같이 쓰잖아. 그리고 저 언니야의 전제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게 일단 육아휴직을 안 썼다? 그럼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큼의 커리어가 당연히 비빌 수조차 없는 직장을 가졌을 테고 아니면 무직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외벌이 하면서 꺼내온 거잖아. 여러분들 월급의 5배에서 7배 버는 남편이 무직 인생에서 꺼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해야지 왜 비난합니까? 이게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리고 전업주부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업주부는 말입니다, 가정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 플러스 육아 플러스 거기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포함이에요. 리카이 데키마스까? 아니 이 개념을 일본 여자들이라든지 러시아 여자들이라든지 외국 여자들은 다 숙지하고 있는데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언니 아줌마 왜 이게 부족하냐고. 어머니한테 안 배웠어요. 아빠처럼 편하게 해줘야 된다고. 아, 어머니가 아버지를 불편하게 했다고요. 그러면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언니 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스태미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계치가 있어요. 아무리 체력 좋은 사람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한계치가 있다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봐봐. 순 공부 시간 하루에 8시간 넘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 자리에만 13시간 15시간 앉아있는 거지 진짜로 공부하는 시간은 8시간 사실은 5시간도 안 되잖아. 제가 알기로 순 공부 시간 5시간만 채워도 서성한 중에 하나는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했는데 못 들어갔다면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맞아야 되겠다. 순 공부 뜻 몰라요. 인강 들었는 시간 수업 시간 빼고 니 혼자 스스로 공부했는 시간 말이야. 그리고 노동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는 거잖아. 왜?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 연료 주입하고 기름칠 한다고 계속 굴러가는 거 아니니까. 심지어 그 기계들도 그렇게 굴리면 다 부사지죠. 그런데 이게 왜 남편에게는 예외가 되냐고. 사회에서 한계치까지 회사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경쟁에 에너지를 다 쓰고 온 남자들에게 선천징기까지 써라면서 강요를 하냐고. 집안일을 왜 시킵니까? 이거 진짜로 너무한 게 맞다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저 언니야의 제 삶은요 라는 말. 그럼 남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 갈아 넣어서 외벌이 하면서 아내와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인생은 뭐가 되냐고. 누가 책임져 줄 거냐고. 언니 아들이요.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책임져요?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둘 다 인생을 갈아 넣는 게 사실 맞아요. 원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잖아. 이 어려운 사회를 같이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조금이라도 삶이 평탄해지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고 합가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합가하고 나서 그 어려움의 난이도가 배가 된다. 아니 트리플이 된다. 그럼 그 고난을 3배로 겪는 남자의 스트레스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니 저대로 남편 놔두면 병 걸리고 아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행복하시면 남편은 슬퍼도 되는 겁니까? 너무 이기적이잖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여러분들 배려가 없으면 굉장히 슬픈 게 연애 시절 생각해보세요. 20대 초중반에는 여자아들이 갑이었잖아. 왜냐하면 젊은 게 깡패니까. 그걸로 인해서 언니 아들이 갑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갑질을 당하더라도 괜찮았던 게 그 여자가 자기가 가장 예쁠 시기에 나와 결혼만 해줬으면 괜찮다니까. 그러면 등가 교환이잖아. 그 뒤로부터 나도 고생해도 세임이잖아. 왜? 여자들의 20대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니까. 누릴 수 있는 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누리지 않고 같이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다 넘겨놓고 30 넘어가지고 결혼해놓고 이 시기에 리버스 갑질을 하고 있으면 남자가 무슨 힘이 나겠냐고. 언니 아들이 20대에 갑일 때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결혼할 때 갑일 때도 무조건 갑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뒤따라오는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갑이라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20대 언니 아들이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20대의 무적인 이유가 뭐죠? 나이가 지나면 그거를 누리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권력이 쇠퇴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건 자연히 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다른 코스트를 지불하면서 얻어낸 갑을 지위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 결혼 못하면 20대 때 누렸던 모든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20대 언니 아들의 권력이 그렇게 강한 거라니까. 그런데 그것도 인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고 싶은 건지 30대 돼서도 저러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가 교환이죠. 왜냐하면 결혼에 남자 도장이 필요하다, 이런 권리에 대한 무슨 의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가장의 의무가 있잖아. 결혼은 남자가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이 가장의 무게, 감내해야 되는 짐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러니까 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 인내하겠다, 대신 우리 각자 할 일만 하자 해서 하는 게 결혼인데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하며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며 누가 그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직장인입니다. 결혼 1년차에 직장을 옮기고 버는 돈이 크게 늘어서 외벌이로 충분하다 판단이 섰습니다. 그 후 바로 아이가 생기고 와이프는 육아휴직 후 퇴사를 했고요. 저는 서초에서 판교로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참고로 집에는 개도 있어요. 와이프는 익숙하지 않은 집안일을 한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일이 정말 많아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야기의 뉘앙스로 봐서는 성격이 왔다 갔다 하고 화를 많이 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죠. 잘 참는 스타일, 인내하는 스타일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인데요. 와이프가 제대로 밥을 차려준 게 3년 동안 정말 손에 꼽습니다. 한 10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주로 제가 하거나 배달시켜 먹습니다. 배달시켜 먹는데 배달비가 월 200에서 300 정도, 적어도 1, 2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 됐을까? 야, 월 200에서 300이요. 그러면은 하루에 10만원어치, 세 끼면은 한 끼당 3만원어치 시켜 먹었다는 거잖아. 도대체 뭘 시켜 먹으면 저렇게 시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서울 물가가 비싸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가격은 똑같을 거 아니야. 같은 물가도 똑같고. 어이가 없네. 와, 진짜 많이도 시켜 먹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나 봐요. 그만큼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하는 일이 성과가 나면 인센티브가 크게 받아서 좀 무리해서 일하고 배달 음식만 먹으니 체중은 그 속도로 늘고 몸이 너무 나빠지더라고요. 이제 배달 음식을 최대한 피해야 해서 배달 앱을 삭제했습니다. 배달 앱을 삭제 후부터 밥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평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퇴근하면 8시 정도 되는데 저희 집 애는 늘 7시 전에 자서 와이프는 뒷정리한다고 밥할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건강하게 시켜 먹거나 퇴근길에 샌드위치 사서 같이 먹거나 밀키트를 사서 먹습니다. 문제는 주말입니다. 주말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충분해도 밥을 하지 않습니다. 애기 밥 준비는 잘하는데 밥 때만 되면 저한테 와서 우리 오늘 뭐 먹느냐고 묻는데 이게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아니, 자기 할 일을 남편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남편은 일하는데도 머리 터지는데.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는 곳도 좋은 동네에 사는 거 보니까 남편 벌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죠? 아니, 배달비로 300만원 써도 유지되는 집안이면은 굉장히 잘 벌 거 아냐. 그러니까 외벌이 하고 있겠지. 그런데 아내가 밥을 안 해준다고? 이건 사실 집안일의 시작과 끝인데 안 하면은 집안일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으면 그거 그냥 잠만 자는 노가다 숙소랑 다를 게 뭡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글에 대한 언니 아들의 반응 한번 보세요. 그동안 아내는 노는 줄 8시까지 애 돌보는 거 생각 안 하나 봄. 그럼 남편은 그 시간까지 놀다 오는 줄 아세요? 어이가 없네. 남편은 쉬지 않고 사회에서 일하다 왔는데 왜 언니 아들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니 아들도 사회생활이 더 힘드니까 전업주부 하고 싶은 거잖아. 전업주부가 더 쉬운 줄 아니까 걸크합스라는 영화에서도 여자가 일하고 남편이 집안일 하고 있는 거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남편 집에서 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이 힘든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 정말 이상하다니까. 남자들은 와이프가 돈 잘 벌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박준영 부부가 예시지 않습니까? 여기 아는 형님 출처입니다. 김인철이 3일 내내 혼난 적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 박준영이, 야, 3일 내내가 뭐냐? 3년 내내 혼날 수도 있어. 3일 내내 혼나고 이런 건 못 견딜 것 같이. 그러면 너 결혼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가 언뜻 보면 이 사람이 완전 폼폼남이고 부당한 대우받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와이프한테 갑질을 했었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 그 이야기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와이프가 일하는 게 남편의 수입을 역전했다니까. 10배가 됐다니까. 그때 와이프가 남편한테 뭐라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저 남편은 알아서 설거지를 시작했다니까. 알아서 아내를 또 맞대기 시작했다고. 저 사람 배앓이가 없어서 저렇게 자세를 낮춥니까? 아니잖아. 돈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 돈이 얼마나 어렵게 번 돈인 줄 알기 때문에 와이프를 존중하니까 저러는 거지 않습니까?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런데 남자들은 와이프가 돈 잘 보면 저렇게 기는데 언니 아들은 왜 안 그러시냐고. 바깥 일이 그만큼 힘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게 맞고 희생을 하고 있는 것도 맞다면, 한쪽은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쉬게 해주는 게 맞다니까. 그게 그만큼 어렵습니까? 이 당연한 게 그렇게 어려워? 왜?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하는 가장들,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의 방파제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존중은 해주면서 살자고요. 어차피 그렇게 쪼아대면 그게 다 언니 아들한테 돌아온다니까. 아니 맞잖아. 그 쪼아댐의 끝은 뭡니까? 파국이잖아. 정말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스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